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월봉상 50% 상승 나오고 그 다음 달에 23%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몇십 년 만에 최대 낙폭 혹은 약세장 진입한다라는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어 더 강하게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 주식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원준이라는 종목이 월요일 장중 11%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수익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도 아주 좋은 내용의 저평가 우량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평가 우량주 발굴에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드디어 공매도 쇼 커버링이 시작되면서 추세 반전이 나오며 절호의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7월 삼성전자발 초대형 호재 발표가 임박한 종목으로 실적이면 실적, 테마 재료면 테마 재료, 다방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앞서 시장 점검 빠르게 하고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우리 증시는 기대한 것보다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1선의 저항 매물대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미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살짝 하락하면서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미국 달러와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는 영국, 일본, EU, 스위스, 캐나다 5개 국가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달러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안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하실 것은 바로 원중과 같이 미래 성장성 혹은 실적 대비 저평가인데 주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일입니다. 자,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용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이폰 14의 전면 카메라에 한국산 제품이 들어간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아이폰 역대 처음으로 전면 셀피 카메라 한국산 제품을 탑재한다라고 나왔죠. 중국 기업이 빠지고 한국 업체가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저가형으로 분류됐던 전면 카메라가 고사양화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고사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품질 테스트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서브로만 여겨졌던 전면 카메라가 셀피 열풍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 단가와 성능 역시 눈높이가 높아졌는데요. 중국은 이런 기술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종목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이미 애플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2분기부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다 보니 경쟁사의 수율 정상화, 점유율 하락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단독 벤더를 사용하지 않고 벤더 다변화에 나선다면 지금 최고치인 LG 이노텍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냐, 피크아웃은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플의 이번 결정으로 그런 우려감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버렸죠. 자, 통상 아이폰은 2012년 이후 매년 9월달이나 10월달에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도 9월 13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월에서 8월 정도에는 프리 마케팅 구간으로 집중적인 언론 노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LG 이노텍을 비롯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역시 서서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LG 이노텍의 실적이야 역대 최고치를 계속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을 그동안 소개시켜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참았던 이유는 수급 때문이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공매도가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요. 공매도 거래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전체 거래량 중에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3%대까지 공매도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하락 끝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고 나가는 흐름들이 지속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5% 이상 강력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도 쪽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며 수급의 변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이노텍 주가와 공매도 잔고의 흐름들을 보시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공매도 잔고가 빠지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하고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0만 주에 달하는 쇼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요 저항선들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LG이노텍의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게 공매도가 나오면서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지지선도 한 방에 붕괴를 시키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으로 일단 저항권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항권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정을 이용해서 21선 근처까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흐름들 보시면 LG이노텍은 상승 흐름들 나오고 나서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실상은 상승 추세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상의 이 상승 추세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단기적으로는 40만원대 초반까지의 상승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대형주의 특성상 한번 방향을 잡으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항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40만원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세선도 걸려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고점대 물량까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타 보시는 분들은 40만원대 초반, 하지만 저는 올해 가장 큰 히트를 칠 종목 중에 하나가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할 9월까지는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 가지고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에서 보시면 고점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도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월봉상 50% 상승 나오고 그 다음 달에 23%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박스권의 상단부를 40만원대 초반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LG이노텍 대형주지만 탄력 좋습니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7월에 대형 호재성 재료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소위 ESG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3년 연속해서 7월 달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고효율 설비 및 습식 스크러버, 유해가스 정화 장치죠.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스크러버 사용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ESG 지수에서 편출되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것 같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 습식 스크러버에 대한 수혜주 찾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제작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스크러버를 만드는 기업 GST가 되겠습니다. 자, GST가 만드는 제품은요, 반도체 공정에서 높은 열을 잡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칠러, 그리고 유해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스크러버가 되겠습니다. 최근 GST는 삼성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수주를 기록했고요. 연내에는 TSMC에서 칠러 수주를 기대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GST의 시가총액은 2천억대 밖에 되지 않는 완전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 재료가 하나 나오면 수급이 몰리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뛰어나갈 텐데요. 상승 탄력을 보여줄 재료가 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로봇에 빠졌다, 미래의 먹거리 선점 나선 삼성, LG,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는 여러가지 테마들 중에서도 로봇 테마를 가장 유명한 테마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LG뿐 아니라 삼성까지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로봇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관련주들을 찾는 작업들이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GST는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 산업에 이미 진출을 해 있습니다. 자, 바로 지분 65%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 로봇케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인프라, 바이든, 곡물과 같은 굵직한 테마들이 수명을 다하고
끝나고 새로운 테마로 로봇 테마가 뜬다면 GST 역시 한번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S의 월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는 지금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쭉쭉 빠졌다라는 것인데요. 고점 대비 40% 정도 밀려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어떠느냐? 지금 예상 실적 올해 영업이익 578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2천억이다. 퍼가 6배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라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게 조금만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퍼 5배, 주가 수익비를 5배 수준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봉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분기점에 맞아 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연결한 지지선들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왔죠.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갔다가 물량을 쏟으면서 확 쏟아야 됩니다. 주가가 아래쪽으로 터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고 나서 지지선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죠. 29,000원대 돌파해서 안착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안심하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고점대 넘겨버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본다면 유통 물량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34,000원대 가면은 한번 팔아주시는 거 괜찮지만요. 실적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이 고점부를 넘겨버리는 급등세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ST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GST와 LG이노텍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서 하도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포심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들, 실적이나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조정이 받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용감하게 담아가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